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이 조금 약보합 권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양시장부터 소폭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오전장이지만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어느 정도 이 기간 조정의 형태를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보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크게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 시장은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가격이죠. 삼성전자는 133만원, 그 다음에 현대차는 23만 8천원, 이 자리대를 보고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타진해본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었습니다. 자, 전화상담은요, 02-3153-2611,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 조금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타이트하게 상담이 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 여러분들께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매일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일주일 정예사단의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네요. 13만 8천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의 흐름을 좀 보게 된다라면, 차트를 좀 바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때에 최고가를 기록을 해주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제 얼추 하반경직 약 한 12만원 정도 때는 바닥권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유 섹터 같은 경우는 정제마진이 어느 정도 이 정제마진에 대한 스프레드 영향으로 인해서 수익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원유 가격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바이유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2011년도 SK이노베이션이 가장 고가를 기록했을 때 유가가 약 140불 가까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5달러대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아마도 유가는 110불에서 100불, 90불 요거 약간 하회한 요 자리대에서 박스권역의 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제마진에 대한 개선 부분들이 크게 늘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유가도 서서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겠죠.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만 8천원이면 약간의 손실권역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조금 더 가지고 가보되 14만 3천원 자리대죠. 약 241선 자리대입니다. 14만 3천원 자리대가 오게 되면 한 번쯤은 덜어주는 전략 취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13만원 정도 21선을 조금 하회하는 자리대인데요. 그 자리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진해운이네요. 6,8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한진해운도 마찬가지죠. 한진해운도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3만원대, 거의 4만원대에 육박했던 주가가 지금 6,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여전히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대부분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하락 추세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야지만 시세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실적적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올해에는 아마도 영업이익은 한 1,300억 정도를 잡혀 있는데 단기 순이익은 약 1,700억 정도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부채가 2010년도에는 약 7조 9천억이었는데 올해는 약 9조 5천억까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채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결국에는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죠? 유상증자를 단행을 하고 난 이후에 좀 보게 된다라면 1년 내내 거의 3년 가까이 밀려내렸습니다. 자구책을 하면서 한진해운을 좀 살리겠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여전히 하락 쇠대를 못 벗겨냈습니다. 크게 큰 시세는 노려보지는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7,150원 이 자리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지금 한 차례 상승해주고 난 이후에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6,600원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약 한 7,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코이즈네요. 8,9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코이즈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죠? 자, 코이즈도 보게 되면 15,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계속 밀렸습니다. 근데 2012년도 9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 실적 한번 볼게요. 2012년도 9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올해 실적을 대충 보게 되면 형편이 없어요. 이건 뭐 거의 반토막도 더 안 나오는 그런 실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하락 추세 때는 벗겨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전날 같은 경우 갭상승을 출발했으면서 조금 지지를 받아주는 척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자, 8,900원입니다. 8,9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상당히 크게 손실권역이시거든요. 일단은 조금 더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전략 한 6,000원, 한 6,200원 정도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한번 종목을 좀 교체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전화 상담 대신에 문자 상담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아시죠? 013-3366-0110번입니다.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다음 문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포피아네요. 인포피아 19,000원이네요. 매수가가 19,0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인포피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포피아를 19,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14,0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우선 하락 추세대를 보니까 아직까지 저항대를 기록을 하고 있다가 오늘 살짝 벗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거래량이 아쉽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증가가 되면 참 좋았을 건데 요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다. 그리고 저점은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한 차례 상승 시도가 조금 더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15,500원 정도에서 16,000원 이 부근까지는 상승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잠깐 수급적인 거 한번 볼까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되기 시작했네요. 일단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힘들다.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최근에 형성돼 있던 자리죠. 한 13,5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서울반도체네요. 45,600원에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매수를 하시는 거는 여러분 마음이겠죠? 자, 그렇지만 서울반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라면 매수 안 하겠습니다. 저라면 매수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자,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을 당시를 보게 된다라면 21선이 바짝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 모습은 21선이 들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죠? 들어 넣은 모습들이 과연 요 자리대란 말이에요. 요런 모습. 아니면 여기. 그죠?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조금 힘들어 보이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고점권역에서 거래가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지금 거래가 감소가 되고 있는데, 즉, 박스권역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금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단 차라리 조정을 조금 더 깊이 받아준다면 4만원대 한 4만 2천원대 초반권역 이 자리대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좀 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자리대에서는 저는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아시아나항공이네요. 아시아나항공을 5,5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보도록 할게요. 자, 아시아나항공을 보시게 된다라면 하락 추세대를 이제 벗어나기 시작을 했네요. 그죠? 이것도 벗어났고요. 요것도 벗어났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것도 벗어났네요. 그러니까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바닥권역에서의 대량 거래가 한 번쯤, 두 번 시도가 됐죠? 그리고 난 이후에 저점을 기록을 해주고 나서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의 횡보의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나왔죠. 그러면 한 마디가 나왔고 두 마디째가 나왔습니다. 세 마디째도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약 한 5,000원대 후반권역까지죠. 한 요 자리대네요. 요 자리대 약 한 5,800원에서 6,000원 요 자리대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대신에 여기서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61선 깨지면 안 됩니다. 5,100원짜리죠. 5,100원짜리가 깨지면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고점이 약 5,500원짜리 때인데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 게 좋습니다. 이 늘어나는 여부를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롯데케미칼이네요. 26만 5천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롯데케미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만 5천원. 26만 5천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중국의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제조업 지표가. 그죠? 중국 제조업 지표가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화학 섹터 돌아섭니다. 지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화학주도 강하게 못 올라가는 거다. 결국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면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20만원 초반, 19만 5천원, 20만원 이 자리대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이고 난 이후에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만약에 26만 5천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절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보니까 2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들고 가셔야죠. 들고 가시는데 비중 20%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하실 거라면은 20만원 이하권역 이 자리권역에서 조금 10% 정도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충 한 따져보게 되면 한 24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24만원 정도 평균 단가를 낮춰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대에서는 아마도 조금 길게 끌고 간다라면 매수가 위에서 좀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올 하반기 정도 그 정도 때까지는 버텨보시는 전략이 유리하겠다. 만약에 다른 종목을 사기 싫고 난 이 종목 수익 나오고 싶다라면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점 자리대 이탈되면은 나는 좀 단기적으로 보겠다. 딴 종목 교체하겠다 싶다라면 19만 5천원, 19만 7천원 요 자리대 이탈하면 종목 교체. 그리고 기술적 반등 자리대는 한 22만 5천원에서 23만원. 그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DI네요. 11,499원. 그 다음에 1,600원에 20%를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시네요. 자, 11,499원을
놓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D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를 보시게 되면 싸이죠, 싸이. 이 싸이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얘는 한번 출렁이느냐 아니면 죽어 내려가느냐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뭐 뮤직비디오가 얼추 다 완성이 됐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은 얼마 전에 좀 돌았는데 그 이후로 깜깜무소식입니다. 언젠가는 나오겠죠? 근데 자, 근본적인 거를 한번 보자고요. DI를 보시게 되면 그렇게 실적이 썩 좋아 보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행히 3분기 때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종목은 좀 고평가가 좀 돼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1,400원, 11,500원 이 자리 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한 9,500원 자리 때나 11,000원 정도, 1,500원 이 자리 때를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러프하게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9,500원 자리 때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 상단은 한 11,500원, 하단은 9,500원. 그 정도 자리를 좀 잡아 놓고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파미셀이에요. 7,9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하나요? 계좌를 살리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파미셀 한번 볼게요. 자, 파미셀을 보게 되면 유상증자도 했고, 여러 가지 것들 막 했단 말이에요. 7,900원에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죠? 7,900원. 그러면 이거 대충 한번 보자고요. 자, 실적은 안 나와요. 그죠? 근데 3분기 때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 다음, 잠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파미셀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얼마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한다라면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손실이 크신 상황인데 지금 이 자리대에서 제가 손절을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참 고통스러운 얘기인데 저라면 비중은 어느 정도 축소를 해놓고 다른 종목군들로 좀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혹은 투자를 하거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조금 투자 관점이나 아니면 이 좀 안전한 종목으로 좀 교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뭐 한전 기술이라든가 그런 우량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교체를 하셔가지고 좀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SKC네요. SKC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35,0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SKC를 한번 볼게요. 뭐 SKC 자, 항상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락수세 때 못 뚫었어요. 그죠? 이 하락수세 때를 뚫어야지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자리 때는 저항이겠죠? 그죠? 35,000원이란 말이에요, 매수가가. 그럼 그 자리 때 얼추 저항 자리 때 부딪히겠네요. 요거 하나 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요 자리 때, 즉 박스권역으로 이건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이네요. 요렇게, 요 정도, 이렇게. 그러면 약 한 29,500원, 29,000원, 요 자리 때 상단은 약 한 33,000원, 요 정도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즉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3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지금 아마 작년 10월 달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좀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비추세 구간입니다. 방향성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전략이 좀 유의할 것 같습니다.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 따라서 매도, 그 다음에 상단을 넘어서게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따라서 매수. 근데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돼요. 거래량이 과거에 이때처럼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 줘야지만 괜찮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NC소프트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자, NC소프트 한번 볼게요. 자, NC소프트 매수해도 돼요. 매수해도 되는데 185,000원 깨지면 손절하고 나온다라고 생각한다면
매수해도 좋습니다. 기본적인 자율 반등 약 22만원 제시해드리고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코스모 화학이네요. 코스모 화학을 12,300원. 12,3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코스모 화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2차전지 관련 섹터로 분류가 돼 있었죠. 근데 12,300원이면은 꽤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네요. 자, 12,300원입니다. 40%시네요. 좀 더 버티셔야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 코스모학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죠. BMW 출시하죠. 테슬라 모터스 신고가죠. 그렇다면 그러한 모멘텀이 나오면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움직이고 있는 게 그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올해 BMW뿐만이 아니라 다른 웨이커 업체들도 전기차를 출시를 하죠. 그렇다면 조금 탄력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한 9,100원, 9,000원 그 정도 왔을 때 다시 한번 저한테 문자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AS 이어서 해달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셔야 제 기억을 하니까요.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삼천당 제약이네요. 4,7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천당 제약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쌍봉을 기록을 해 놓고 난 이후에 지금 추세는 상승 추세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쌍봉을 그리고 난 이후에 저점을 안 깼어요. 이거는 큰 박스권역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 고점 못 넘어갔죠? 그럼 결국에는 요 자리대, 즉 5,100원, 3,700원 요 자리대 큰 박스권역인데, 자, 우선 이 추세를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이 추세를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자, 요 4,300원 자리대죠? 요 4,300원 깨지면은 나오셔야 됩니다. 4,300원 깨지면 도망 나오시고, 그 다음에 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약 5,000원 정도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차익을 좀 하고, 다른 종목을 좀 보자. 삼천당 제약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데 경쟁력이 이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짧게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당첨자, 자, 당첨자 말씀드립니다. 자, 5313님 서울반도체 문의하신 분, 이분 제가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올라가고 있고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바꿔서 지수방어주, 그리고 내수주, 이런 종목군들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겠다. 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좋겠다. 지수방어주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정책 관련주들도 분류가 되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을 위주로 한번 포트를 꾸려보면 3월달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